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당전화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 일단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반등세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시장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 양시장 오늘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 어떻게 되면 미국 시장이 더 이상 하단선을 깨질 않으면 좀 이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아래 꼬리가 달린 미국 시장에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뭐가 하방 경직 정도가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쉽다. 하지만 그 차별화 장세를 언제 정도에서 해소를 할 수 있냐면 코스닥을 700 정도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아마 차별화만 나왔던 흐름들이 아마 순환매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그래서 해외 시장의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정도에서 어느 정도, 자, 어제 그림을 그려놨던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 특히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반등세를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11월 달서부터 12월 달 이 사이에서 계속 2달 정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 종목들을 보게 되면 종목을 매일같이 드렸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드렸죠. 그럼 그쪽 종목들 쭉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왜?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 시장에 흔들렸을 때 그 종목들 분명히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 주면 원래 자리로 올라오겠죠? 자, 그 부분들을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다우존스 지금 아랫골이 지금 달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의 기운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종목들도 어느 정도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나스닥도 아랫골이 달리면서 일단은 4,500선, 4,530선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추가적으로 깨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도 바닥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우존스도 16,000선 정도를 깨질 않으면 괜찮다. 만약에 16,000을 깨고 15,500을 깼을 때에서는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폭락을 하거나 빠지겠지만 그런 일은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얘기가 한 이틀 전에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일단은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미국 경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거 좋은데 아직 확실하게 장대 양봉은 없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인 급락이 없을 뿐이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게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요날 보면 이게 양봉이 확실한 양봉이 있죠. 이런 양봉들이 하나씩 껄쩍하고 이게 이번 주 혹은 만기가 끝난 다음에서라도 꼭 저점을 지지해주고 하나의 양봉이 5일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도 바닥을 칠 거고요. 그때에서 자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서 자 코스피 차트는 어쨌든 박스권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신년 1월 4일서부터 작년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스권. 근데 코스닥은 얘네들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700선을 계속 앞두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뭐가 좋은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는 이게 못 넘어가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차별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동진세미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들었던 뭐 ICD, SNU, 뭐 실리콘웍스뿐만 아니라 뭐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올라탈 거라니 모처럼 에이피스텐처럼. 자, 그러면 지금 장에서는 그럼 차별화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TX 시큐리티 어떤 분이 질문했길래 그게 좋다라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본 종목 중에서 KLN이라는 종목을 여기 떠 있는데요. 자, KLN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장중에서 5%대 말씀드렸던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15%인가? 어제 13%인가? 쭉 올라갔죠. 이제 13% 정도.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서 5%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차별화 장세에서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계속 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시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SDN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왜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느냐 보세요 한번. 이렇게 위에 있는 종목이 또 뛰죠. 이게 차별화 장세에서 강한 종목들만 계속 올라가는 이게 매매 시장이 돼서 그렇게 돼서 그런데 이런 종목이 지금 장세가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종목을 못 하시는 개인분들이 있죠. 물론 이런 종목들 하시면 좋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참으셔라. 왜?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 장세가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종목들이 바닥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차트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동안에서 여러분들한테 AP 스탬뿐만 아니라 한번 종목 줬던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그림만. 자, 여기 와서 주상절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 줬던 것들 여기 순서대로 다 있습니다. 자, AP 스탬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광주은행 올라간 거 없습니다. 약하죠. 근데 밑바닥에서 거의 또이또이하죠. 자, SFA. 자, 이거는 또 올라갈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종목 AS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잘 보세요. 자, 그리고 파트론도 고점에 있죠. 다시 넘어갈 거고요. 자, SNU 눌림목이죠. 다시 넘어갈 겁니다. 깨진 거 없죠. 그 하이텍팜도 지금 깨진 거 없죠. 올라갈 겁니다. 자, 코아스템 요건 좀 깨졌겠네. 근데 이거는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했던 종목이고 다시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자, 녹십자 얘는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죠. 그냥 파시면 되는 거고.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조화제약 수익권은 다시 올라왔네요. 그쵸? 남해화학 이것도 수익권이네요. 지금 고점이죠. 추천한 이후에서. 자, 하이셀은 못 올라간 종목인데 이건 어쨌든 작전지 세력 추격입니다.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괜찮으시고. 자, 아이컴포넌트. 이것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겠죠? 자, 중앙백신도 이것도 최근에 어제 그저께 수익 많이 났었던 종목이죠. 자, 대한유팜도 괜찮네요. 이거 모양 보유하시면 되고. 자, 멜파스 다시 다 올라왔네요. 수익권이죠? 자, 바이오니아 어제까지 고점이었죠? 수익권이었죠? 자, 자화전자 이거 엄청 수익권이었죠? 이거는. 자, 루멘스 고점이죠? 수익이죠? 이것도. 자, LG노텍 이거는 그때 못 팔았으면 이거 손해네. 그쵸? 근데 이거는 매수 가격이 아마 가격을 밑으로 많이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을 거고. LS도 갖고 있으면 올라올 거고, 자, 보성파워텍 이것도 수익이죠? 자, 우리 ETI, 이거는 아마 여기서 매수시켰던 걸 거야, 아마. 이것도 아마 수익 실현 최근에서 오히려 큰 수익 났을 겁니다, 이때. 샀으면. 큰 수익 24% 정도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RCD 모양 괜찮죠? 올라갈 겁니다.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주서엔지니어 이거는 뭐, 매수가 안 들어왔을 텐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마찬가지 좀 보게 되면 한일유화, 자, 원익 IPS, 한일유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 거의 다 고점 부분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손절하셔야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양호합니다. 갖고 있으면 수익으로 바뀝니다. KTH 다시 올라왔죠. 수익으로 바뀌었죠. 자, 시장이 현대제철도 이거 손절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 손절하셔야 되고 자, 손절하는 종목 두 가지 얘기했고요. 나머지 다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올라올 거고요. 동지세미캠, 실리콘웍스도 반등 주어서 수익으로 바뀔 겁니다. 자, 아이컴포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리고 락앤락 수익이죠. 지금 뭐 깨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SFA 지금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전고점 돌파하겠죠. 아까 좋다 말씀드렸고. 자, 삼성 SD는 최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약간 손실일 텐데 큰 손실 없을 겁니다. 아마 2, 3% 정도 깨져봤자 5% 안 깨졌을 거고. 자, 바이오랜드 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권으로 들어가 있죠. 자, 보세요 한번. 종목들 지금까지 종목들 거의 한 2, 30개 정도 쭉 드렸는데 손절할 수 있는 종목 한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손절선 한 10% 이내로 말씀드렸을 거고 대부분 종목들 시장이 지금 최근에서 신년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쭉쭉쭉 빠졌습니다. 근데 종목들은 대부분 지금 어제 오늘 반등 줬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고점 부분 다 올라왔어요. KTH 같은 거 보세요 한번. 빠졌지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와 주죠. 자,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을 말씀드릴 때 해외 시장이 어떻게 되면 여기서 양봉만 하면 딱 뻗쳐주면 그리고 코스닥이 700선을 넘어가야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본격적으로 밑에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돌아오면서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 말씀드렸죠. 자, 하루 이틀 정도 반등 줬는데 지금 거의 여러분들이 샀던 가격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빠졌던 지난주에서 계속 빠졌던 이 장세에서 하루 이틀 만에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장대 양봉이 하나 뻗쳐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700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10, 20, 30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질 종목을 드렸던 이유가 안전한 종목들로 꾸려가면서 깨지더라도 녹십자 보세요 한번. SK케미칼 보십시오. 깨지더라도 결국은 시장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나죠.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장이 계속 반등을 주게 되면 드렸던 종목들, 뭐 ICD, 뭐 락앤락, 아이컴퍼런트, 뭐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바이오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종목들 다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장세는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매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매매하시는 장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KLS를 여러분들한테 ITX 시큐리티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 패턴주가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건데 보세요 한번. 정말로 장중에서 10%가 금방 움직이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장세 파악도 하시면서 시장을 즐기시면 여러분들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오프닝을 굉장히 길게 설명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설명들이 아마 시원스럽게 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셔야지만 그 패턴들을 설명해 주면서 지금 장세는 뭐가 유리한지 여러분들 어제에서 보니까 어제 여러분들 다 약한 종목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뭐 SK하이닉스, 건설주, 막 조선주 약한 거 하지 마시라 그랬죠. 약한 거 하셔봤자 지금 장세에서 소외만 당할 뿐입니다. 차라리 제가 드리는 갑질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요. 약한 거 할 거면. 아니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어제 KLS라든지 어제 저녁 방송 보면 SDN 추천했을 겁니다. 그렇게 빨리 급등락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엔터를 차서 차라리 5에서 10%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상담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본격적인 상담을 앞서서 자, 전화번호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실시간 무료 문자 상담으로 013-3366-01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코스닥에서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기대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닥을 삽니다. 안 팔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목들도 보면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좋은 종목들은 안 팔아요. 하나를 얘기하면 동지세미키 한번 보십시오. 안 팝니다. 예, 락앤락도 안 팔아요. 그 안 판다는 얘기 뭐예요?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빠지는 거, 기관들 계속 팔고 있는 거 주워 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고 제가 그거를 상담해드리고 교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 지금 구간에서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하셔야 그래야 1월 달에서 앞에서 흔들렸으면 브레이크를 내내 걸었다 그랬죠.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제부터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상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많은 투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노바 자 문자십니다. 자, 매도해도 될까요? 자, 일단 종목 문자신데요. 자, 의료기기 쪽. 자, 요거는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거래량이 좀 떨어지는데 매수 가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2,420원. 2,420원이면 괜찮습니다. 좀 보유하고 있다가요. 반등 주게 되면 2,5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일단 2,500원 갔을 때에서 아마 거래량이 좀 실릴 것 같은데 요거는 괜찮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괜찮다. 양호하다. 근데 지금은 빠질 만큼 빠져줬고 거래량이 안 실려서 그런데 이거 조만간에 거래 실리면 이거 매매꾼들이 있죠.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종목들도 엔터를 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헬스케어라든지 이쪽 의료기기 쪽이 확실하게 지금 종목들이 뭐가 딱 끌어주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잠잠한데 아마 올해 1월달, 2월달 내에서는 분명 한번 움직일 겁니다. 한번 움직일 거니까 잘 보고 있다가 매매하는 사람도 잘 쳐다보고 있다가 천냥목이 뻘떡 쓰면 그때는 이것도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잠잠하게 있으니까 보유. 그리고 2,500원 정도 가면 그때는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주십시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드렸는데 별로라 매수해야 될까요?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던 종목이죠. 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호텔신라고 그때 당시 계속 비교를 드렸어요. 요거 빠질 때에서 호텔신라도 자, 호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요때 모습. 요날. 자, 요날 모습 있죠? 요날 모습처럼 지금 항공우주도 빠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 주게 되면은 항공우주도 빠져나와야 되지.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보세요 한번. 호텔신라 이거 만약에 물린 사람들은 지금 반등을 줘야지만 빠져나오는데 반등을 안 주잖아요. 왜 안 주느냐? 개인분들이 많이 샀어요. 최근에서. 이렇게 개인분들이 많이 산 종목들은 자, 보세요 한번. 개인들이 계속 샀죠, 왼쪽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반등을 안 줍니다. 근데 지금 많이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제 호텔신라들 반등 주는 위치니까 이건 손절보다는 이제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기업도 괜찮고 다 좋은 종목인데 많이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에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실린 부분을 보니까 누가 배신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이날에서 지금 요날이죠. 이날 여기서 기타 법인에서 38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받아갔는데 그래도 외국인들도 사주네, 그래도. 자, 그래도 어제도 수급 보조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샀다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은 매수가 됐지만 이 개인분들의 포지션을 봐야 됩니다. 매수가 돼 있죠. 이렇기 때문에 개인분들 포지션 때문에 이거는 쉽게 들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만약에 매수를 노린다 그러면 아주 짧게 보셔야 돼요. 짧게.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차라리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10%를 빨리 먹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산다 그러면 6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시면 되고 한 7만 2천 원 정도,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정도 보시고 요거는 매매가 가능하세요.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잘못하면 저점이 깨져버리면 호텔 실적점 또 한 번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짧은 매매로서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확실한 종목, 왜냐면 지금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 많거든요. 보면은 지금 물론 이제 동지세미캠은 이번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동지세미캠 보게 되면 지금 이때 추천한 이유에서 지금 빠져내려가 있죠. 빠져내려가 있지만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보면 꽉 잡아 있단 말이에요. 누가?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지금까지. 보험도 샀고 그리고 금융투자도 샀고 개인분들만 요날만 샀고 계속 매도를 하죠. 자, 그리고 차트가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면 물론 이제 동지세미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뭐 ICD도 있고 뭐 SNU도 있고 뭐 지금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차라리 10%를 먹을 거면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AP 시스템도 지금 AM, OLED도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쪽은 그쪽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매수해도 될까요는 단타 개념으로는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선 자리 딱 지키시고 하시는 건 가능.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쉬운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림산업 매도해도 될까요? 자, 이번에도 문자신데요. 야, 오늘 8% 올라갔네요. 네, 일단 반등세가 강하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현대건설도 한번 볼까요? 오늘 건설주들. 자, 오늘 건설주들 많이 반등을 주는데, 자, 아쉬운 얘기로는 이제 반등받게 되질 않아요. 아쉬운 얘기로는 반등받게 되질 않기 때문에, 자, 매수하신 가격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00원. 자, 75,000원이시면요, 보유하세요. 이번 타이밍에서, 자, 박스권 고점까지 보겠습니다. 박스 고점 77,900원이신데, 그러니까 75,000원권이고 오게 되면요, 그때 질문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번 매도 타임을 노려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최근에서 건설주들이 지금까지 이제 못 가고 있다가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개인분들이 분명히 손절해서 그렇습니다. 하도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제 손절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아마 매수 수급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건설주들 아마 개인분들이 오늘 매도 물량이 잡힐 겁니다. 개인분들 매도 물량 잡히고 기가외국 매수 물량이 잡힐 텐데 이렇게 거래량이 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매매입니다. 매매. 그래서 이거는 7만 아까 얼마 드렸죠? 77,000원, 9,000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시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 대응을 일단은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를 기존에서 많이 물렸던 분들이 있죠. 10만원, 11만원 물린 분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세요. 어제도 뭐 대림산업 말고, 뭐 현대건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건설주들 물어보셨는데, 오늘처럼의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모습이 나왔으니까요. 자, 거래가 실렸죠? 양봉이 뻗쳐졌죠? 그러니까 어제, 이 건설주들 약하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거래가 실린 양봉이 나왔으니까요. 어제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주 갖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종목을 4만 원에 물렸다. 보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지금 사서 수익이 되고 있다. 그러면 35,000원에서 짧게 끊으십시오. 박스권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림산업은 보유. 75,000원 오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SDI를 제가 12월 18날 샀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저조네요. 그래서 어떻게 될런지. 어떻게 될 건지. 네. 자, 지금 제가, 차트를 뭘 하나 지금 찾고 있는데, 자, 삼성전기 예전에 있는 모습과 이제, 그 다음에 삼성 SDI 모습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네. 자, 삼성 SDI는요, 어디 회사 종목인지는 뭐 앞에 이름이 써 있으니까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네. 삼성. 네. 자, 삼성에서 전장 부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디스플레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네. 삼성 SDI는 항상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로 뽑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가 꺾이거나 죽을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볼 때에서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한번. 빠질 만큼 다 조정을 받았죠, 여기서. 이걸 하락 N자라 그럽니다. 예, 거의 전저점까지 예전에 한번 여기 얼마 찍었죠? 75,000원까지 한번 찍었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때 저점이 2008년도. 이때, 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때. 2008년도 때. 그때 저점 거의 그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죽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박스권을 올라가거나 다시 14만 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시세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우신 건데, 자, 그래서 삼성 전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 전기도 여기서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조정받고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네. 그쵸? 이렇게 올라가듯이 삼성 SDI도 지금은 좀 재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자리를 지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는 탄력적으로 14만 원, 15만 원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11만 9천 원 사셨으면요, 뭐 그렇게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고요.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안녕하세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성통상. 자, 전화 연결이시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야, 지금 차트를 제가 봤는데, 일단 박스가 저쪽까지 내려가 있네요. 지금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자, 봤더니 2,600원이세요. 예. 네, 이거를- 30%요. 네, 30%. 5월달에 장기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5월 달에 샀던 게 지금 이제 벌써, 거의 이제 7, 8개월이 지금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네. 많이 좀 빠져 있네요. 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왜냐면, 어느 네. 정도 물린 폭 자체가 최고점이 아니면, 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쉽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거의 다 빠진 자리까지 내려온 자리에서는, 요 반등은 주겠지만, 보세요, 한번.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제가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게 벌써 여기서만 얘기한 게 한 2달 됐어요. 네. 이렇게 N자형으로 크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절대로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신규 매수하셨는데,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바닥을 한번 이제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이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손절보다는 반등 줄 때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근데 빠져나오는 가격대가 2,600원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예. 네. 그러면 얼마면 손절가. 예, 근데 이거 만약에 손절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물타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거 손절 가격을 2,000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에서부터 비중을 한 70%를 더 사갖고 단가를 많이 낮춰갖고 1,750원에 오면은 수익이니까 2,000원까지 오면은 빠져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물타기를 잘못하셨을 때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반등을 주다가 1,500원도 못 넘어 또 깨져버리면 그건 물타기의 성공이 아니라 이거는 또 빠지면서 1,000원으로 내려가 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못하겠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요 종목을 일단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중을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은 1,750원까지의 반등세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750원. 네, 1750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한번 매도했다 또 내려오면 또 다시 매수하고, 또 올라가면 또 다시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물리신 퍼센티지가 보니까 2,600원이시면은 대략 48% 정도 되시는데, 그래도 상한가제가 3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8%면은 한 10에서 15% 정도로 한 두세 번 정도 먹으면 많이 회복이 되죠? 네. 그쵸.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반등을 주게 되면,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위치에서 1750원까지 올라가면 이게 30%인데, 네. 자, 이거는 혹시 매매 좀 가능하시겠어요? 매매요? 네,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가능하시겠어요? 예. 아, 그러면 요거를요, 비중을 30% 추가 매수할 현금 자금이 있습니까? 네, 하루요. 네, 이 네, 금액은.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 1280원이 깨지면, 그때는 무조건 80원, 7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 저점 깨지면. 여기 보이죠? 1280원짜리 보이죠? 예. 여기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시고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올라오게 되면 그 무조건 물량을 다 한번 파세요. 그러니까 한 수익률은 한 대략 보니까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다 파세요. 그리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매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네. 자, 쉽게 설명해드리면 밑에 사서 위에서 팔고 다시 밑에 잡고 위에서 팔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되죠? 1280원은 손절선. 거기 손절선. 거기에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안 깨지면 지금 정도 내에서 매수를 해서 반등 줄 때 여기가 저항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여기 선인 데서 밑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또 밑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라는 얘기예요. 분할해서 한 서너 번 팔으라고요. 그렇게 팔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지금 2,600원에 지금 30% 물려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30%를 사는 거예요. 현금으로 새로. 물타기로.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365원인데 지금 가격 사는 거예요, 그냥. 1,360원에 사요. 30%를 사서 1,700원 정도에서 1,75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1,700원, 1,750원이면 20에서 25%, 뭐 30% 정도 되거든요, 보니까. 예,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한번 파는 거예요. 다 팔고 나서 또 내려오면 또 사는 거예요. 또 1,700원만 올라가면 또 20% 올라가죠. 그럼 거기서 또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매매를 두 번, 세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회복이 되죠? 예, 그러면 별 손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네. 예, 그런 수법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예. 네. 자, 그렇게 수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모르시게 되면, 네. 강연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회 오시게 되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시거나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잘 네.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십니다. 자, SK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니까 일단 기운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좀 속을 썩이는 종목 차트예요, 이게. 네.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8,100원이신데, 네. 자, SK 네트워크스가 사실 예전에 저 왼쪽에 있을 때서는 상당히 좀 괜찮게 움직였었습니다. 그쵸? 네. 그건 알고 네. 계세요? 네. 네. 자, SK 네트워크스. 자, 예전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저도 이 밑에 있을 때 왼쪽에 이게, 그때 당시 LG상사, SK 네트워크스 이제 자원 관련 쪽이 이제 그때 움직일 때 바닥권에서 참 좋게 보여서 저도 여기서 추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 밑에서 6,500원대 추천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갔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네. 근데 이제 8,100원에서 사신 타임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안 깨지면 어떻게 되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근데 깨졌을 때 해서 대응을 못 하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게 지금 개미지옥처럼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렇죠. 이거는 좀 전처럼 박스권 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타기 매매보다는
지금 손실권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행히도 오히려 아까보다 손실권이 더 적어요. 30%죠. 네. 그렇죠. 제가 볼 네. 때는요. 요거는 6,000원 쪽으로 반등 주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왜냐면 지금 이제 코스닥 장세가 700선을 네. 돌파하게 되면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튀어다니는데 아마 SK네트워크는 거기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빠질 때에서 이 쾅 하고 빠질 때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집어먹었어요.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저점이 깨진 종목들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전저점이 깨진 종목들은 올라갈 때도 걸리고 계속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요. 손절을 어느 정도 조금 정도는 5%도 10%도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에서 해야 되죠? 얼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코스닥 장세 한번 업종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닥 장세가 지금 700선을 돌파하기 이전에서 지금 682까지 올라가 있는데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코스닥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네. 펼쳐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돈 벌어야 되는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되고 종목을 잘 교체를 해내야 되고 그래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좋은 무기를 다 갖춰놔야 되죠. 그렇죠? 녹슬고 네. 막 방아쇠도 없고 이러면 탄창도 없고 이렇게 되면 싸울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SK네트워크는 탄창도 빠지고 지금 방아쇠도 없고 이런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네. 물론 이제 방아쇠 있고 탄창 없으면 그냥 몽댕이로 싸우면 되지 않느냐. 물론 싸울 수는 있습니다. 몽댕이로. 근데 총으로 싸우는 것과 그거를 방망이로 쓰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종목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이요. 지금 아까도 오프닝 때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죠. 바닥 네. 부분을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방형질 주면서 양봉만 하나 뻗쳐주면 우리나라 코스닥 장세는 저걸 700선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들을 만들어지면서 700선을 본격적으로 돌파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코스닥 장세에서 돈 벌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미 움직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그러면 우왕좌왕하다가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좋은 종목 다 튀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매매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매매 종목들은요. 시장만 좋으면 딴 거 네. 없습니다. 선수들 혹은 매매꾼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네. 종목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 그러니까 단타는 저는 하루를 얘기합니다. 하루 안에서 그냥 네. 사고 팔고 끝내는 거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단타. 아, 예, 예. 단기는요, 3일에서 4일 사이,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죠. 3일에서 네. 4일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사고팔고를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하는 사람들은 장만 좋으면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근데 네. 그 사람들은 종목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고 지금처럼 질문하시는 이런 이제 초보자분들은 조만간에 저게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있죠. 차라리 동진 세미캠으로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동진 세미캠이요? 그렇죠. 지금 아까 오프닝 때 지금 쭉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이 밑바닥 물론 이제 바이오랜드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자 보세요 한번 바이오랜드도 네. 자 바이오랜드도 이것도 올라갈 종목입니다. 요런 종목들도 5에서 1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이것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밑바닥에 좋았던 종목들 있죠. 락앤락, 아이컴포넌트 이거 얼마나 바닥이에요 이런 거 이런 것들 이게 지금은 바닥권역에서 이게 무슨 뭐 널브러져 있는 그냥 아무 종목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장이 700선을 넘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IT 부품주가 움직이게 되면요. SK케미칼 아세요? 예. SK케미칼도 이게 저쪽 바닥권에 있을 때 이게 널브러져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던 종목이고 이런 건데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네. AP 시스템도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는 거래가 실리니까 쭉 올라갔는데 IT 네. 부품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닥권에 네. 있는 종목들이.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갈 때에서 초보자들은 저런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저점이 깨져 있고 개인분들이 너무 많이 사고 이게 무거운 종목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무겁다 그러죠. 무거운 종목들 갖고 네, 있으면 네,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런 안전한 종목들로 교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 능력이 된다 그러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KLS 어제 아침 이 시간대에서 저는 KLS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 KLS 같은 경우가 어제 분차트에서 요 타이밍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이후로 그냥 단번에 7%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5%대 얘기했으니까 13%까지 갔으니까 8%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5에서 8%, 5에서 10%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도수에 사실 널렸어요. SDN도 그렇고, 지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요, 정치 테마주 쪽,
저희 가족분들은 지금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렸는데 어디 쪽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쪽 종목들 중에서 지금 빨리빨리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 대기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한테는 매매 종목들이 지금 종목들이 널렸고 초보자분들은 조만간에 있을 순환매 장세를 대비해서 바닥권이 있는 종목을 이제 모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SK네트워크스는 거기에서 좀 소외받습니다. 근데 저는 손실이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올해 전반기까지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네. 30%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종목들 차라리 저쪽으로 교체했으면 단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순환매 장세 코스닥 700선이 돌파되면 종목마다 20%씩은 기본적으로 확 튑니다. 아, 네. 근데 SK네트워크스는 5%밖에 안 튀어요. 네. 그리고 또 흔들릴 때 얘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또 빠져요. 네. 5%가 다 반납합니다. 네. 그러니까 30% 껴있다 마이너스 25% 됐다가 또 반납하니까 다시 마이너스 30% 되고. 근데 다른 종목들은 20% 올라갔다가 5% 눌렸다 또 20% 또 올라가요. 네. 그리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빠지고 50% 올라가고 60% 계속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갭이 벌어지죠. 그러면 네. 그때 가서 그때 차라리 저쪽 종목을 교체했으면 지금 수익권으로 바뀌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합니다. 아, 예. 그렇게 될까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조만간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튀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네. 코스닥을 700선을 돌파를 하면 그때서는 이제 좋은 종목들을 좀 교체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지금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전저점이 깨졌고요. 네.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를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수급을 보세요, 한번. 수급을 보면 지금 개인분들이 열심히 바닥권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계속 누가 네. 팔아요? 기관들. 외국인들도 많이 팔았던 종목이에요, 지금. 누적적으로 100만 주. 그리고 기관들은 190만 주. 이렇게 매도가 돼 있는 종목들이고 연기금도 160만 주 매도를 합니다. 개인분들만 280만 주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더 가볍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앞으로 순환매 장세 혹은 코스닥 700선을 돌파할 때에서 10%, 20% 바닥권의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때에서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30%는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0%는요. 상한가지가 30%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얼마든지 수익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지금 바로 손절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라면 이미 벌써 손절했겠죠. 아, 예. 저라면 이미 손절했겠는데 30%만 됐어도 그러니까 저는 10% 이내면요. 그냥 손절하라 그래요. 근데 30% 이내면 사실 손절하는 얘기 안 합니다. 반등주 때 팔라 그러는데 네. 지금 장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반등 장세가 예. 찾아왔고 매매 종목들을 지금 15% 빨리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제서도 저희 가족분들은 어제 방송에서도 SDN 있죠. SDN을 2,200원대 사서 10% 먹으면 팔라 그랬는데 벌써 지금 15% 확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 번만 하면 30%가 복구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장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세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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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만약 이제 그걸 다 못하겠으면요. 5에서 10%만 해보세요. 5에서 10%만. 손절을 아, 다 하지 말고 5%만 해보세요. 한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콘덴서. 자, 전화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덴서 관련주 쪽인데요. 이쪽 이제 사마전기, 사마 콘덴서 이제 이쪽 관련주들이 최근에서 계속 강한 상태에서 뭐 시세는 다시 고점을 뚫지 않았지만 특히 사마 콘덴서만 좀 강한 모습이거든요. 자,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거 사막 콘덴서. 자, 2차 전지 움직이면서 이제 사막 콘덴서로도 이제 매기가 한번 돌면서 굉장히 최근에 강했던 종목인데, 11,000원에 사셨어요. 그런데 11,000원에 사가지고 2,000 몇 원 갔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700원 되거든. 그때 내가 상담을 한번 하니까 매도 하락했는데. 네. 아, 원했어요. 제가 매도하라고 그랬나요? 예. 네, 그렇죠. 매도하라고 했겠죠.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아마 제가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막 콘덴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매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매매 대응으로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파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차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수 가격은 높고 요건 이제 매매 종목이에요. 매매 종목이니까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네. 거래량이 지금 잠잠하죠, 아직. 차트는 안 죽었습니다. 차트는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면 이 종목은 좋습니다. 그리고 강하냐, 약하냐를 말하면 강해요. 강하고 좋은데 매수 가격이 지금 선수들, 매매꾼들만 매매할 수 있는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잘 들으세요. 자, 분차트로 보니까 한 1,700원 정도, 1,750원 정도가 저점 라인인데 여기를 손절선으로 일단 두고 저점 라인을 여기를 손절선으로 두고 11,000원에 매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분차트로 갑니다. 자, 분차트로 자, 1,750원.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1,750원이 깨지면요, 손절하시고요. 아셨죠? 적으세요. 예. 적고 있나요? 네, 1,750원이 깨지면 그때 손절하셔야 되고요. 매수 가격은 여기신데 다시 12,500원 정도 오게 되면요, 거기서 한번 파세요. 11,000 얼마 되면요? 12,500원. 아, 12,500원. 네, 거기서 한번 파세요. 그리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수 있는데 그때서는 11,000원 부근이나 아니면 11,250원이나 그 정도 부근에 사서 손절 가격을 짧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 1,750원에서 11,000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 전체 요 사각형을 이렇게 두고 요 박스권 내에서 여기 밑에가 싼 자리. 그래서 매수,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도, 여기가 매수. 아시겠어요? 이제 조금?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팔지 말고 12,200원, 그렇죠. 2,500원에 매도 한번 하라고요? 그렇죠. 이게 올라오면, 이거 보세요. 지금 TV로 보고 계시죠? 이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려놨는데, 밑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고요. 올라올 땐 매도하시면 됩니다. 11,000원 되면 매수하고, 그렇죠. 그 이하로 내려가면, 1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매수가 되고, 대신에 1,750원이 깨지면 손절. 그건 깨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오늘 그러면 1,750원이 700원이 못 갔잖아. 900원 갔나요? 아니, 11,750원이겠죠? 1,750원이에요. 1700, 여기 밑에. 1,750원이 깨지면, 여기 밑에가 깨지면 손절이고요. 11,750원 지금 자리는 보유해도 되고요. 보유해야 되고. 네네네. 2,500원 되면 매도 한번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네. 자, 지금 얘기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박스권 매매인데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게 200만 주인지 2,000만 주인지 잠깐 볼게요. 자, 200만 주네요, 대략. 자, 거래량이 200만 주에서 300만 주 거래가 실리면 그때는 12,500원에서 일찍 팔면 안 됩니다. 아, 거래량이 얼마 되면요? 200만 주에서 300만 주 정도 되면 일찍 파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이렇게 뻘떡 서버리면은 12,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그냥 12,500원으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 주도 안 됐는데 12,500원 가 있다. 그냥 파세요, 그때는. 근데 100만 주가 아니라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있으면 12,500원 가 있으면 그때는 13,000원 쪽으로 아마 한번 강하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초보자분들이 사실 빨리빨리 매매하기가 그렇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매매한 종목들 이번 토요일 날 선릉역에서 강연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이런 매매한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와서 질문도 하시고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네, 종목 수고하세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자, 이번에는 문자십니다. 자, 바이오스마트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쭉 움직이는 종목인데,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괜찮고요. 일단 요거를 매수하신 가격대가 8,300원이시면 뭐 크게 물리지도 않았네요. 이건 뭐 간단해요. 이건 보유하시면 되고요. 갖고 있으면은 수익권으로 바뀌실 겁니다. 대신 지금 거래량이 왼쪽에서 많이 실려 있다가 지금 거래량이 좀 잠잠한데 이제 조만간 좀 거래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5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9,000원, 10,000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거래량이 실릴 그 타이밍은 조만간에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세도 7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동안 코스닥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작년 8월 달 때 막 빠질 때 보면은 그때는 수급이 꼬인 상태였기 때문에 종목들이 단기간에 30%씩 빠졌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요, 대부분 종목들이 30%, 40%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빠진 종목들, 고점 있는 애들은 많이 빠졌겠지만, 저점 바닥에 있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종목들 추천해드린 종목들 다 보여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빠진 게 거의 없어요. 10% 이상 깨진 게 거의 없습니다. 한 30개 정도 얘기했는데 대부분 다 신고점에 있거나 수익권에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은요, 빠진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종목들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만간에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런 바이오 스마트 마찬가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텍인데요.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이번 한번 빠른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스템 하드 쪽에 이제 오디텍 쪽을, 요거를 매수가 지금 돼 있으신데, 얼마에 매수하셨나? 9,800원. 자, 예. 일단 예전에서 한번 매수하셨을 때 좀 대응을 좀 못 하셨네요. 깨질 때, 흔들릴 때. 예. 네. 자, 이거 이제 반등 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하셔서 물어봤죠?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이제 지금 추매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비중이 많으니까 선뜻 손이 안 가요. 아이고, 그쵸. 비중이 좀 많으니까. 예.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 보니까 수급도 괜찮은 것 같고, 박스가 예. 저점으로 내려가 있고,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건 추가 매수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바닥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은 급등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그거는? 예. 네, 지금 당장 급등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 AM, 예. OLED 이런 종목들, 그리고 카메라 쪽, 카메라 모듈, 이제 뭐 이번에 CES 2016에서 이제 화두가 됐었는지 그쪽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뭐 드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비주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고,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700선을 돌파하게 되면 IT들이 움직이면서 이쪽 종목들도 아마 가만히 갖고 있어도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예. 대신에 추가 매수 가능하신데 빠른 수익을 원하는 거 조금 금물이고 천천히 한 달, 2달 정도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요. 예. 당연히 싸게 사면 좋죠. 비중을 지금 50% 있기 때문에 누릴 때마다 계속 사세요, 이거는. 예. 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원 정도인데 아마 그렇게 깨지진 않을 겁니다. 예. 네, 됐나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으니까 예, 좋다. 예. 자, 이제 갑질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데코에인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설명을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장세가 지금 불안하고 뭐 계속 흔들렸다가 이제 차별화 종목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리는 종목은요, 물론 이제 바닥권은 바닥권인데 그동안에서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아래에서 이중바닥형 혹은 박스권 저점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패턴으로 얘기하면 일양 이익 패턴이라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일양 이익 패턴으로 해서 어제 그저께 여기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달렸죠. 윗꼬리 달리는 이유는 이제 이 저항 부분인데 자, 이거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 자체가 부실합니다. 기업 자체가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익도 다 적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유보율도 별로 없고요. 부채 비율은 뭐 114%인가? 200%인가?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뭐 기업적인 내용, 어쨌든 이건 기업적인 내용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기업 내용은 부실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가져왔느냐? 패턴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절선만 정확하게 가져가게 되면 이게 지금 어제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린 종목에서 랭킹권에 지금 뽑혔던 종목이에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이 2,500만 주, 어제 2,500만 주 거래량이 실렸던 종목이고 아마 단타꾼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수익 나오게 되면 그냥 파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바이오랜드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초보자이면서도 안전한 매매 종목, 5에서 10% 먹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안전하면서 초보자인 이런 종목인 거고, 이런 바이오랜드는 초보자용 종목인 거고, 안전한 초보자용. 근데 이 데코에니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사람들 있죠? 매매꾼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고점에 떠 있는 것도 SDN처럼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SDN. 이렇게 고점이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위아래 급등하기 얼마나 심합니까? 이래서 먹으면 팔라고 하는 거예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근데 이거에 비해서 데코에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바닥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등락폭도 어느 정도 있어서 매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매수 가격은요, 지금 아직 하단이 안 나갔는데, 자, 매수 가격은 2,600원입니다. 2,600원 초반대 그쪽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손절 가격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2,470원. 2,400원이 기준행보 시가인데 이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 이 주가는 여기에서 다 털고 밑으로 빠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400원이 깨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400원 깨지면 아마 손절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높여갖고 2,470원 드렸으니까 2,47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2,600원 정도 잡으시면 손절폭이 대략 2,600원에 매수하고 2,470원 깨지면 손절하면 5% 정도 됩니다. 이거 5% 손절 잡고 매수하게 되면 5에서 1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뻘쩍 쓰면, 자, 한번 보세요. 한번 뻘쩍 쓰면은 2,600원 매수해서 쭉 서갖고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7%죠? 이게 3,000원 가까이 올라가면 이게 10에서 15%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5%에서 10% 정도 먹고 판다 생각하시고 매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갑주 종목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선릉역에서 강연회가 있는데요. 자, 밑에 하단에 공지가 나가 있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도 약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8번 출구 직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으로 찾아오시면 성원타워 1층,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문의 전화 있습니다. 1577-7451, 이 부분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매매가 뭔지, 그리고 장중에서 지금 차별화 장세가 진행되면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고 팔고 5에서 10% 먹으면 팔고, 손절선은 짧게 어떻게 두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와 함께, 한번 저와 함께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어제 오늘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다져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수급도요, 오늘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오늘 기가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452억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700선 돌파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익장 됩니다. 그 전에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하는 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준비하시고 계속 주상전화와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주상전화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